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월 14일 저녁 9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연휴가 기나긴 연휴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다음 주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끔씩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그래도 감각적으로 시장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잘들 보셨는지요? 여튼 우리가 주식시장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이 연휴나 주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니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터에서 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총기를 잘 손질해 놔야겠죠. 어떠한 뉴스와 어떠한 내용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다음 주 부분엔 어떤 이슈가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 예상의 흐름을 한번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단기적 매매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장기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느냐 또 그리고 실적 시즌 막바지에 들어가서 실적의 발표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핫 이슈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 명절, 그죠? 설 명절 앞에 우리 시장 옵션 만기 D-Day 날 그죠? 인위적인 흐름보다 설 연휴 이후의 경기 모멘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전서부터 계속해서 매수 후 보유 흐름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는 여러분들께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특히 코스닥의 저가주나 또 4년째 영업손실을 갖고 가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부분 3월 달에는 그게 핫 이슈가 되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쿠팡과 관련된 부분 쿠팡이 3월 뉴욕 증시에 상장 준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설 연휴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주도해서 올랐느냐 특히 에너지 섹터 그리고 금융 그리고 반도체 이런 중심 부분들이 상승했다. 그죠? 그건 상승한 부분은 과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 무엇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요일별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증시 주변 자금의 움직임 그리고 핫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주가의 위치가 어떠한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대응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그죠?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 그죠? 화요일 날 미국의 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의 2월 뉴욕 제조업 지수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의 중요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금리와 연결됐고 유동성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목요일 날은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죠?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나마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12월 달에는 일부 연준 위원들의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원들이,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바라보는 과정에서 다소 부담을 느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조정을 나올 수 있는 위치 흐름도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옵션 만기라는 거.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지난 1월 달에 옵션 만기,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 이 부분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항상 시장의 추세 변화 흐름의 변곡점은 옵션 만기나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그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죠? 우리 시장이 연휴를 앞두고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였었기 가운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흐름들이 작용을 해서 내일 월요일장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우리 시장도 강하게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주초 강세 흐름이 전개될 흐름이고,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물가지수라든지 FOMC 의사로, 그리고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의 영향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 정도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인 이후에 주 후반 부분의 사안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쪽으로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상을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라기보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환율, 그리고 또 이 단기적인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주식시장의 주린이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를 사칭해서, 그죠? 김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사칭을 해서 카톡 채널이라든지 또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꼭 마치 제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 자산을 운영해 준다고 돈을 붙이라거나, 이런 사기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무데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대신 운영하고 한 부분 전혀 안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MTN 카페 회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VIP 회원이 아니어도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이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문자나 급등주다, 하다, 하면서 그런 사칭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구체적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했네요. 그죠? 사실은 월요일과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월화수 수요일까지 휴장이죠. 그죠? 그리고 미국도 월요일 날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입니다. 홍콩과 미국 역시. 그러니까 2월 15일로는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 이쪽이 휴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주변 영향권이 조금 덜하겠죠. 그죠?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대만은 열리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고 또 수요일까지 중국은 연휴를 지속하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고, 아까 뭐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 발표하는 미국 부분 중요하고, 또 1월 소매 판매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죠? 코로나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소매 판매의 흐름이 양호하냐, 요거까지 양호하게 나오고,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요 이제 변수에 따라 틀려요.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범위 내에서 나온다면 시장은 수요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수요일 날 발표하니까 우리 시장 목요일 아침까지는 양호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소매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좋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1월 소매 판매 부분에 시장의 영향도 일정 정도 있는 거고, 아까 FOMC 수사로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월마트의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러한 미국 증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상승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부양책이죠. 그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자, 미국 시장의 주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전부 다 시장이 해외 시장이 오르락하면 반도체가 많이 올리면 막 반도체 막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뒷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덜컥 또 아침 갭상승에서 하면 뭐예요? 또 운봉 맞으면, 그죠? 타이밍도 중요한 겁니다. 매매. 그런데 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올리면 테슬라 올랐다 하고 유튜브에 난리가 나고, 반도체가 오르면 또 반도체가 올랐다 하고 난리가 나고, 그죠? 또 저 우주항공 테마가 올라가면 올라갔다 난리가 나오는 유튜브. 이건 뒷북으로 가면 매매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쓰라림을 같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된 흐름 부분을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엔 기업들의 실적이 나름대로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경기 부양책이죠. 그죠? 1조 9천억 달러,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1조 9천억 달러를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공화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1조 정도일 거냐. 그래서 중간 타협점을 1조 5천억 정도로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1조 5천억 정도 이상으로 부양책이 발표되면 양호하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할 거고, 여하튼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주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사실 나스닥의 이 정고점 돌파 부분은 에너지 업종이 일정 정도라고 한 부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에너지 업종의 가장 센 놈이 누구였어요? 엑슨모빌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 유가 상승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한 부분은 반도체였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반도체가 주도돼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연결시키면 내일 아침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핫하게 뜨거울 쪽 라인 부분은 반도체 쪽이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그래도 모양을 갖췄는데,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갖췄고, 또 반도체 소부장도 돌아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위치 흐름에 놓여져 있는데,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사실 반도체 소부장도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그죠? 구속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실행 부분에 있어서의 빠른 결단,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간 조정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갭 상승을 했을 때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기간 조정이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갭 상승해도 양봉을 세게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말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또 시황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가 그죠? 세게 우리 시장이 쉬는 가운데에서 지난주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2주 연속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곰곰이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 10월, 11월 달 우리 시장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시장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이 올라온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의 2주 연속 상승한 부분, 3주 연속 상승한 부분은 이 정도네요. 그죠? 이것도 3주 연속 양봉인 부분, 그리고 2주 양봉, 그리고 쉬고 또 하나 양봉이면 또 쉬고, 그러면 두 개의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지금 제일 강하잖아요. 그죠? 2월 들어서. 부양책이든 뭐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자, 그러면 이 주봉인데 이번 주도 역시 양봉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이 높을까요? 적어도 음봉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세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주 후반으로 가서 FOMC 이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그 속에서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금요일이다 라는 부분, 그러면 저는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월화수 흐름에 올라오는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죠? 이격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옵션 만기 이 부분까지 나름대로 미국 시장이 상승 흐름 부분을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으나 오히려 주봉 모습으로는 단기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 관점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게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미국 시장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 시장 설 연휴 전날, 그죠? 외인들이 7,500억의 코스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죠? 7,500억의 매수가 들어온 흐름이죠. 연기금 몇몇 보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 아실 거고, 금융 투자는 전형적인 단타 매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7,500억을 샀는데 7,500억 산 이유가 뭡니까? 원화가 강세 흐름이 전개가 됐잖아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원화가 반등을 하는 가운데에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가 나오다가 원화가 강세 쪽으로 돌아나가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 상단을 뚫었었던 부분, 이 추세 상단을 뚫어서 올라갔었던 환율이 다시 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가 미국 시장의 이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확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1107원에서 이번 주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죠? 그런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인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올까? 들어와도 설 연휴처럼 연휴 전날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설 전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금융투자나 외국인이 일정 정도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지수가 상승하는 수급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월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면 비중을 좀 다시 또 줄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시장 상황 따라 바뀌겠지만 왜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우리가 설 연휴 앞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월요일 날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이야기해드린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추세 부분에 있어서 가두리를 형성하고 이 추세단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두리를 형성한 상황에서 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을 못 갖고 요 딱 제한된 범위에서 놀았잖아요. 그 제한된 범위가 주봉으로 보니까 확연히 나타나죠. 그죠? 뭐 이 범위 내에서 논 겁니다. 그죠? 사실은 고점 이후에 이 범위 내에서 놀았는데 이제 봉 모양을 조그맣게 하고 지난주 설 연휴 부분에 있어서 만들고 끝났어요. 그죠? 자, 요 만들고 끝났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 이제 봉 길이가 짧아졌다는 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지난주 미국 시장이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그죠? 상승을 해외 시장이 양호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지금 3,100포인트인데 일단 3,100 요 라인 부분 3,160포인트 요 라인 부분을 돌파해 주느냐. 그죠? 일봉에서 이 부분을 돌파해 준다면 일단 3,20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위쪽으로는 일단 3,215포인트 내외, 아래로는 뭐예요? 아래로는 여러분들 이번 지난주 이 3,064포인트 저점을 이 하향을 하게 되면 그죠? 하향을 하면 다시 또 3,000포인트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흐름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064포인트를 깨지 않아야 된다. 다음 주에는 일단 3,064포인트를 깨면 종목의 비중을 특히 약한 섹터의 약한 종목 비중을 현저히 줄일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3,064포인트를 주봉의 마지노선 흐름으로 보고 그 부분을 하회하면 종목의 비중, 잘 나가는 종목도 안 나가는 종목도 비중을 줄이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올라가면 그죠? 올라갈 때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저항 흐름이 3,165포인트다. 그리고 거기를 돌파하면 3,215포인트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이건 이제 지수 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런 상방향을 가려면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환율의 원화 강세 흐름이 좀 더 지속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할 거고 또 연기금은 계속 매도 때릴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붙어줄 수 있다면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려면 뭡니까? 고객예탁금이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예탁금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걸 한번 봐야죠. 그죠? 고객예탁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객예탁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의 모습입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의 이 차트거든.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을 한번 보죠.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3,105포인트의 이 라인을 이렇게 올라와서 쉬었다가 쉬고 있는 중이죠. 그죠? 자, 이 종합주가 지수 요 위치 속에서 고객예탁금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죠? 고객예탁금을 보니까 지금 뭐예요? 이 지수를 한번 빼고 보죠. 주춤하죠. 그죠? 74조.
75조 근처 갔다가 지금 65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죠? 설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관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 속에서 금융투자는 단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모펀드나 이런 쪽 라인 부분도 같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매도 상황을 잡아주는 수급이 나오려면 외국인이 매수하든지, 그죠? 아니면 풍부한 고객 위탁금이 더 증가하면서 개인의 매수 집중력이 강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의 매수 집중력이 강화되려면 고객 위탁금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증가되지 않고 65조 내까지 내려왔다. 이전 고점 라인 부분, 요런 라인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허물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급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 위탁금의 증가 부분도 봐야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신용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죠? 신용 부분을 한번 보면 신용잔고가 지금 뭐예요? 3266포인트를 찍던 그때보다 지금 더 높은 위치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신용잔고가 21조 이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고객 위탁금의 추가적인 증가가 없다면 이 신용잔고 흐름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시장이 한번 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야기했던 그 핵심 시장의 변수 요인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사실 이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한다. 이게 좀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거기다 미국 시장도 우리 연휴 기간 중에 상승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막 고무될 흐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거기다가 이제 쿠팡 상장 관련 뉴스가 또 도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쿠팡 관련 주들은 이미 그 뉴스 전에 대장주인 동방이 급등을 했죠. 그죠? 이때도 이 이전에 1차 상승하던 흐름도 뭡니까? 그 쿠팡 관련 상장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 2방, 3방 나온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횡보하다가 그죠? 횡보하다가 이미 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세력은 알고 먼저 상한가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자, 상한가 폭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폭이죠. 그죠? 이게 1차 상승의 폭. 그리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2차 상승의 폭 여기서 보느냐? 그죠? 여기서 보느냐인데. 그죠? 그러면 내일 월요일 날 이 동방이 상한가 근처에 확 붙겠죠. 그리고 나서 잘해야 상한가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건 이제 수급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쿠팡이 영업이익이 팡팡 나는 회사는 아니죠. 그죠? 영업 적자가 죽으란 회사고 그런 회사가 앞으로의 기대감에 의해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동방 이 물류 관련 회사나 또 KCTC 이런 회사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죠? 앞으로가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갭상승에 접근하면 확실하게 다음날 상한가라는 부분이 아니라면 흔들릴 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단기 매매자는 접근하기가 부담스럽죠. 그죠? 그럼 쿠팡 관련주도 사실 그 후발주자, 2등주 거기에 난리 브루스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쫓아가서 실력이 있냐를 봐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까 반도체 관련주는 그나마 그죠? 뭐 이 해외 시장에서 KLA 탱커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했었던 부분. 사실 금요일 날 그와 관련된 우리 시장 원자핵경 관련주 파커 시스템즈도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해도 추격 매수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반도체 관련주도 뭐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뭐 해성 DS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가격 매력이 좀 있어지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밀린다 해도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쪽이라면 몰라도 상승했던 금요일 날 상승했던 쪽을 쫓아가서 매수하는 부분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죠? 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연결의 시대와 관련된 부분,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쪽 라인이 있는데 이런 쪽도 갭 상승에 무리하게 쫓아갈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보유하신 분이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쪽 부분도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 이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악재 애플카 못한다. 애플몽 13조 증발한 거 너무한다. 그런 뉴스로 급락을 한 부분은 매수다. 그런데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단기 또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죠?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박스 상단 위치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위쪽으로 올라갈 땐 쫓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또 정유주 마찬가지죠. 그죠? S51이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긴 한데 정유주들이 이 기업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유가 반등에 의해서 나름대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유가가 60불 이제 그 부분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유가를 염두에 두고 매수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정유 관련주도 쫓아가서 매수할 흐름이 아닌 쪽이다. 그죠? 그렇다면 핫 이슈로 부각되는 쪽 라인 부분들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섹터 부분도 다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제. 그죠? 자, 우리가 주도 흐름을 보였었던 화학 관련주 중에 효성 TNC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난리 나서 올라온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조정 흐름이죠. 그죠? 자, 그 공백을 누가 금요일 날 메워줬습니까? 대한유화가 메워줬죠. 그죠? 급등하는 모습. 오히려 우상향하면서 조정을 보였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흐름 형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들 속에서 차기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략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장 부분에 있어서 금요일 날 실적이 잘 나왔었던 부분, 금호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죠? 상당히 흔들긴 했었어도 그죠? 수급적으로는 사실 금호석이도 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무지막지 뛰어들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을 했는데 실적이 좋은 건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도 그죠? OLED와 관련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김기수 그 채널이 아니고 그죠? 우리 카카오톡 무료방에 제가 요 39,800원 요 타이밍이 4만 원 이하 39,800원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 놓여진 자리까지 조정을 받아줬다. 겁낼 이유가 없죠. 그죠? 4만 원 이하는 매수권이다. 그죠?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순환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죠? 개인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니까, 흔들어 버리는
형태의 움직임 기관들이 놓여졌죠. 음봉. 그죠? 뭐 이 훔이란 회사 부분도 뭐 14,000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낫겠죠. 그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목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카오나 뭐 네이버 그죠? 이쪽 라인들 잘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3,600명한테 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다. 그죠? 30만 원대에서. 그죠? 36만 6천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카카오도 실적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 라인 부분을 돌아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쿠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실적이 검증된 이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힘을 얻는 부분이 카카오나 네이버다. 그죠? 음봉이 나와도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좀 더 길게 끌고 와도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을 쫓아가기보다 눌림목을 주는 쪽 라인 부분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김기수가 생각하는 이번 주의 전략, 그죠? 이번 주 전략은 월요일 날 미국과 중국이 휴장이고 중국은 수요일까지 쉬는 기간 속에서 우리 시장이 주초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과 맞물리고 연휴 이전에 조금 조심스러웠던 개인 투자가들이 또 월화수 부분에 매수세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상단 부분은 3,165포인트와 3,214포인트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3,064포인트를 깨뜨린다면 비중을 현저하게 줄인 이후에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수 포인트를 잡고 그 속에서 목요일 날 미국 시장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서 거기에 연준 의원들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미국 시장은 금요일 옵션 만기 흐름보다 그 다음 주 흐름 속에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 중반 부분까지 우리 시장의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줄인 이후에 재공략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일단 예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당일날 나오는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섞이면서 그 예상과 대응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쟁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연휴 기간에 그죠? 손 놓고 TV만 보고 음식만 먹다가 전쟁 준비도 안 한다면 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뇌동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뇌동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간부터는 서서히 워밍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연휴 기간 동안 간간히 영상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